네, 오늘 27번째 시간이고 어나운스먼트 두 개는 오늘이죠? 네, 오늘 밤에 시험이 있고 퀴즈는 내일 5시. 그러니까 내일 세미나는 그 노태문 박사님, 우리 학교에서 박사하셨죠. 아마 김범만 박사님 랩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잘 나가고 계신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시니까 2시에 꼭 들어가서 보세요. 자, 리뷰를 하는데 오랜만에 또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이 그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나눴죠? 여기서 오브저베이션을 가지고 랜덤 오브저베이션인데 벡터 오브저베이션, 시퀀스 오브저베이션, 웨이폼 오브저베이션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각을 또 어떻게 나눴어요?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그다음에 파라메타가 랜덤일 때, 아닐 때, 넌 랜덤일 때 이렇게 쭉 나눠서 결국은 첫 번째 벡터 오브저베이션 디텍션에서 지난번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 다 커버했고, 이번 시험에서는 에스티메이션으로 와가지고 쭉 와서 인포메이션 이니퀄리티는 일부러 뺐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하지만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토픽을 하고 있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래서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을 따로 둔 이유는 뭐냐면 그 독특한 프로퍼티가 있어서 그래요. 웨이브폼 오브저베이션을 따로 둔 이유도 독특한 어떤 게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존에 여러분이 배웠던 그 디텍션 크라이테리언, 에스티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티메이터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많은 논문을 보면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e of 어떤 파라메타, non random 파라메타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조금 진도를 빨리 할 거예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니까. 먼저 데피니션을 봅시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예요. 물론 당연히 어때요? Non-random 파라메타 세타가 있고 Observation Capital Y가 있는데 우리는 뭐가 주어졌어요? A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 of Y parameterized by theta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처럼. 그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크라이테리언을 주로 썼죠? non-random 파라미터일 때 일종의 mean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unbiasedness 컨디션을 넣고 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블루도 그렇고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도 그렇고 최적화 문제로 보면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mean squared error 또는 error covariance 매트리스 있고 컨스트레인트에 unbiasedness는 둘 다 들어가 있었고 하나는 linearity도 들어있었죠. 그런데 MLE는 뭐냐면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없어요. unconstrained optimization이에요. 그럼 일단 좀 간단할 것 같죠, 벌써.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보세요. 여기를 잘.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이 펑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안 되겠네요. 고칩시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쓸게요. 왜냐하면 저 헷갈리면 안 되니까. definition을 쓸게요. 그래서 theta hat ml of y 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rg max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ml은 maximum likelihood예요. 알겠어요? mle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e예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네, 그 다음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그러니까 arg max죠. 그렇죠. 뭐 당연하죠. arg max예요. max고 그 다음 이름이 뭐예요? maximum likelihood죠. 근데 이 likelihood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density function parameterized by theta를 잘 보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theta에 대해서 이제 값을 주고 나면 y의 펑션이죠. 근데 y에 대해서 값을 주고 나면 theta의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y의 펑션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걸 density function이라고 할 거예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y를 주고 세타의 펑션으로 볼 때는 이걸 likelihood 펑션이라고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을 하고 나서, 그렇죠? 랜덤 옵저베이션이 리얼라이즈 된 로어 케이스 y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세타 값에 따르는 덴서티로 이게 제너레이트 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y는 픽스하고 세타의 함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kelihood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ximum likelihood니까 여기에 max가 있고, 또 준비를 좀 안 했네요.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max가 있고 이게 m이에요. 예. 그 다음에 likelihood니까 density 펑션을 쓰는데 뭐로 봐야 된다고요? as a function of theta로 봐야 돼요. y는 fixed 됐어요. 관찰을 했어요, 우리가. 알겠어요? 예. 그러면 관찰을 하고 나서 뭘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파라메타가. 세타밖에 없죠?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각각의 y에 대해서 얘는 다른 펑션이죠. 세타의 펑션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uncountably infinite 개, 물론 y가 discrete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discrete 될 때는 뭐 countable 또는 countably infinite 개가 있고, 또는 uncountable infinite 개도 있을 수 있죠. y가 continuous random 벡터면.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있는데, y를 픽스하고 나면 세타의 함수라는 거예요. y를 픽스하고 나면. 알겠어요? y를 픽스하고 나면 세타의 함수고, 특히 estimation 문제에서는 몇 개가 있어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각각의 y에 대해서 이걸 맥시마이즈하는 세타 값을 찾을 거예요. 그것을 그 y에서의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왼쪽도 function of y고 오른쪽도 function of y이기 때문에 뭐 편의상 저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y에 대해서 이걸 구해서 각각의 y에다가 또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함수를 컨스트럭트 하는 방법 아니에요? 근데 헷갈리지 말아요. 알겠어요? 이 뜻이 뭐냐에 대해서. 각각의 y에 대해서 이런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걸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MLE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Unbiased Estimator예요? 뭐 그런 말 없죠? 네. 그러니까 depends on the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define을 했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죠? define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랑 뭐를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네, existence랑 uniqueness를 체크해 봐야죠. 맞아요? 자, existence, uniqueness 어떻게 생각해요? 어떨 것 같아요, 답은? 항상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네. 존재 안 해요. 그렇죠? 개런티 되지 않아요. 보세요. 어떤 특정한 y를 줬는데 이게 지금 uncountably infinite의 펑션이 있잖아요. 근데 맥시멈 하는 세타를 찾고 싶은데 얘들이 어때요? 어떤 걸 가지고 여기 수렴만 하고 뭐 아무것도 이 값에 어치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uncountably infinite의 펑션이 기본 y에 대해서 우리가 세타를 쭉 바꿀 때 예를 들면 2분의 1이라는 값에 쫙 찍어왔더니 수렴을 하는데 딱 그 가는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장 MLE가 그 y 값에서 존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런티 되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경우 잘 없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니크합니까? 이그지스트 한다고 할 때 유니크합니까? 이것도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쪽을 세타라고 해봐요. 세타라고. 그래서 이거의 레인지가 0에서 1까지가 우리가 관심 있는 레인지라고 해보세요. 그럼 아까 이그지스턴스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바운디드,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유니크니스만 얘기합시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주어진 y에 대해서 likelihood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y에 대해서 maximize 하는 세트하는 값이 두 개잖아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얘는 보통은 이제 되니까 문제를 보통 만들죠. 네. 자, 그래서 이 MLE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니크니스는 개런티 못해요. 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운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덴서티는 어때요? 항상 양수죠. 0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문제는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덴서티가 0인 데서는 문제가 되죠. 로그 0은 정의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하잖아요. 0으로 갈수록.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할 수도 있고, 이게 이름이 뭐겠어요? log likelihood 펑션이에요. log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0이 아닐 때, 잘 디파인 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컨디션이 붙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리지널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인데, 그렇죠? existence 뭐 잘 모르겠지만 웬만큼은 될 거예요. uniqueness는 개런티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레인지에서 주어진 y에 대해서 이 세타 내에서는 제로가 아니면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것 대신에 log likelihood를 maximize 해도 된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가 최적화하려고 할 때. 이 펑션이 세타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또 어때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이라는 게 있죠. FONC라고 써요. 최적화할 때 많이 나오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도 배웠잖아요.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미분 가능한 함수면 미분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값들은 어때요? 후보가 되죠. 왜냐하면 걔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디어렘에서 나오냐면 로컬 옵티멀이면, 그러니까 로컬 맥시멈이면 미분에서 0이다. 기억나요?
맥시마도 되고 로컬 맥시멈, 미니멈도 되죠.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x 해시라고 할까요? 어떤 x 해시라는 게 로컬 맥시멈 또는 로컬 미니멈 오브 펑션 fx면 미분해서 x 자리에 xs를 대입하면 0이 되죠. 이거를 이제 우리 대학원 레벨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벡터로 바꿀 거고, 맞습니까? 펑션도 벡터 밸류도 펑션일 거고, 맞아요? 그 다음 여기는 뭘로 바뀌죠? 그레디언트로 바뀌죠. 그래서 x 자리에 x 햇을 넣으면 이제 0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글로벌 맥시멈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로직이 글로벌 맥시멈이면 로컬 맥시멈이고, 맞아요? 로컬 맥시멈이면 FONC를 만족하죠. 맞습니까? 순서를 잘 봐요. 글로벌 맥시멈이면 로컬 맥시멈이고, 로컬 맥시멈이거나 미니멈이면 first order necessary 컨디션을 만족하니까 이것도 글로벌 맥시멈도 FONC를 만족하는 거예요. 언제? 미분 가능할 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MLE를 구하기 위해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만족하는 것들을 다 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걔들 중에서 likelihood 값이 제일 큰 놈을 선택하면 되죠. 만약 쉽게 구해지면. 운이 굉장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만족하는 XS를 찾기도 쉽고 걔가 유니크해요. 그러면 만약에 글로벌 맥시멈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면 그 놈이 답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보일 수가 있어요. 이 likelihood 펑션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예를 들면 continuous and bounded 펑션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upper bound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concave 펑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런티 할 수 있죠, existence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necessary, 그러니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들은 글로벌 맥시멈이기 위한 necessary condition이기도 하니까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걸 찾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evaluate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과 관련된 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만족하는 우리는 세타를 찾아야죠. 여기서 주어진 y에 대해서. 일단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 뭔지를 봅시다. 먼저 likelihood 펑션이 있고 얘를 미분을 해야죠. 세타의 첫 번째 엘리멘트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두 번째 엘리멘트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세 번째도 미분하고 네 번째도 미분하고 n 번째도 미분하는 거죠. 그런 거를 벡터 밸류드 펑션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렇죠? 네, 스칼라 밸류드 펑션에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굉장히 아까 잘못 말했는데 고치고 합시다. 예, 여기서 뭘 고쳐야 되냐면 여기는 스칼라죠, 그렇죠? 예, 벡터 밸류를 맥시멈, 미니멈을 말할 수 없으니까 예, 여기도 이게 없어져야 되고 미안해요. 예, 스칼라 밸류드 펑션인데 멀티 디멘셔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규먼트가 디멘션이 큰 거예요. 예, 커렉션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y를 픽스하고 나면 이제 세타의 함수인데 그럼 first necessary condition 어떻게 되느냐? 얘를 세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레디언트를 쓰기도 하고 또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다들 이게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partial differentiation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벡터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칼럼 벡터로, 그다음에 로 벡터로 만들기도 하는데 뭐 그건 don't care죠. 우리는 여기서는 어쨌든 벡터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first necessary condition은 뭐냐?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 0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되는 세타를 찾아요. 예.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first necessary condition을 지금 어디에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e를 찾기 위해서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first necessary condi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그렇죠? 가지고 얘를 evaluate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로 벡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세타 자리에 세타 hat ml of y를 넣으면 어떻다고요? 이게 제로 벡터가 된다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각각의 y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다른 걸로도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MLE가 존재한다고 하면 얘로 evaluate 하면 이게 항상 제로 벡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잠깐만요. 이것만 돼요? 아니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아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생각했죠. 그렇죠?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미분해서 그거를 0으로 해도 돼요? 왜 되죠? 문제가 똑같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맥스마이즈하나 로그 라이클리후드 맥스마이즈하나 똑같았죠. 그럼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보고 FONC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 펑션이 어떤 펑션이에요? 예, 모노톤 인크리싱 펑션이죠. 예, 그걸 사실 이용한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어때요?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또 어떻게 해요? 이 세타 자리에 세타 hat ml 또는 mle를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걸 쓰면 돼요. 아, 그런데 두 번째 걸 딱 쓰고 보니까 뭐 재밌는 게 좀 있어요. First order derivative of log likelihood function. 이게 이름을 우리가 이미 붙였어요. 뭐라고? 네, 이게 스코어 펑션이죠. 그렇죠? 예. 이거 다름 아닌 스코어 펑션. 용어들이 다 나오죠. 예전에 했던 게. 예. 그 다음에 이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이용해서 이제 세타를 각각의 y에 대해서 세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세타에 대한 이쿠에이션이죠. 그렇죠?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잖아요. 예전에 한국말로 배우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를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likelihood equation 이렇게 해요. 알겠어요? 물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걸 떼고 이거 equals 0인 그거를 likelihood equation이라고 하고 반대로 여기서 요거는 뭐 필요 없이 이거 equals 0로 놓고 그거를 log likelihood equ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안 어렵죠. 예.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름을 뭐 붙이기 나름인데 그래서 요거는 likelihood equation이고 요거는 log likelihood equation이다. 이렇게 용어만 알아놓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define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의를 했어요. 굉장히 단순한 최적화 문제로. 그러니까 블루라든가 아니면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금. 예. 사실 이게 간단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를. 먼저 일단 이게 실제로 간단 안 하다는 걸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까 given observation에 대해서 우리가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하는 세타를 찾고 싶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안 찾아져요. numerical 최적화를 해야 돼요. numerical optimization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likelihood 펑션이 일반적으로 convex, concave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굉장히 간단한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이상. 알겠어요? 이렇게 안 나와요. 제일 간단한 게 어떤 걸까요? 이 family of distribution 펑션이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exponential family 이렇게 되면 로그 취하면 exponential 날아가고 그 안에 quadratic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리니어로. 그럼 뭐 갑자기 고등학교 문제가 돼버려요. 스칼라일 때는 특히.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간단한 어떤 뭐 예전에 CDMA가 있을 때 뭐 보면은 데이터를 디텍션하고 싶지만 우리가 뭐예요? 채널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채널 에스티메이터를 이제 ML 채널 에스티메이터를 디자인을 해요. 그러면 안 풀려요, 손으로. 페이즈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거기.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누메리컬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교과서에서 우리 교과서는 없고 아마 다른 교과서들은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likelihood 펑션의 example을 그려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3차원 매틀랩 이용해서 그 그리드 써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좀 삐죽삐죽 올라갔다 내렸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뉴메리컬 서치 알고리즘을 돌려도 그냥 로컬 맥시마에 걸려가지고 막 못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멀 라이클리후드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지금은 너무 단순하고 그냥 깨끗하지만.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간단하고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찾는 법도 언뜻 보면 굉장히 쉽지만 결국은 그냥 굉장히 복잡한 최적화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놀라운 프로퍼티들이 좀 있어요. 처음 거는 별로 안 놀라운데 가면 갈수록 점점 놀라워지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요거는 주의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라고 세 번째? 네, 세 번째 노트의 세 번째 프로퍼티로 되어 있으니까 3이라고 쓰고 할게요. 그러니까 주어진 게 이제 이 패밀리가 주어졌어요. 노트에는 제가 이렇게 안 썼어요. 그때는 좀 저도 수준이 낮아서 안 썼는데, 자 이게 주어졌어요. 아니죠, P로 주어집시다. P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떤 P로 파라메터라이즈 되어 있는 Family of Density Functions 또는 뭐 Mass Functions of Random Observation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MLE를 찾을 수 있겠죠. VML of Y 존재한다고 합시다. 네, 유니크하고. 네. 이럴 때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B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B를 어떤 펑션을 통해서 세타로 만들어서 세타의 MLE를 구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다른 거랑 좀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매핑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버티블 매핑이에요. 사실 같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P에다가 앞에다가 어떤 캐피탈 G라는 스퀘어 인버티블 매트리스를 곱해서 세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제일 간단한 거는 예를 들면 다이고널 매트리스인데 뭐 어떤 값이 있어요. 넌제로 값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각 파라메타가 있으면 P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게 있을 때 스케일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인버터블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버터블 펑션으로 G를 이용해서 매핑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타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치로. 자, 눈치 좋은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세타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구하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 파라메타 P의 MLE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G로 매핑하면 된다. 만약 이런 결과가 있다면 놀랍지 않겠어요? 놀랍겠죠? 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네, 이게 성립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거를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invariance property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안 변한다는 뜻이죠. invariance는. 근데 뭐 안 변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안 변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세타랑 P랑 유닛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근데 invariant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invariance property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MMSE 할 때 나왔었죠. MMSE 할 때 LMMSE 이런 거 할 때 나오고 근데 또 언제 또 나왔어요.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e 할 때도 나왔어요. 기억나요? 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상태에서 invariance 했어요. 본래는 오리지널이 mean squared error 또는 error covariance 했는데 그걸 generalize 해서 어때요? 어떤 square symmetric positive semi-definite 매트리스를 쓰고 앞에다가 error transpose 뒤에 error 해서 기대값 구했을 때도 여전히 그거를 minimize 하는 estimator가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였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invariance property들을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그 말은 똑같은 이름 뭐 invariant property라고 하지만 달라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invertible function으로 매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주의하세요. 네. 되게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안 되고 이때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놀랍게도 안 어려워요. 자, 봅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패밀리 오브 덴시티 펑션의 이그젬플을 들겠어요. 왜냐면 이건 이그젬플 안 되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니까 제일 간단한 가우시안으로 해보겠어요. 가우시안이고 y도 그냥 스칼라로 할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대신에 벡터 파라메타니까 자, 말 됩니까? 그러니까 mean과 variance를 unknown 파라메타로 해서 이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의 각각의 PDF가 이렇게 주어져. 말 되죠? 여기서 mu는 R이고 시그마 스퀘어는 R 플러스 그렇죠? 보통 이제 플러스를 붙이면 non negative라는 거고 플러스를 하면 positive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요즘 이제 소위 쓰는 유행이에요. 알겠어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family of density functions 주어졌죠? 맞아요? 파라메터라이즈 잘 됐죠?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G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P의 첫 번째 건 그냥 두고 두 번째 거에 스퀘어 루트를 취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non negative잖아요. 그러니까 G가 인버터블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는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리파라메터라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뮤와 시그마로 되죠. 제일 간단한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에요. 인버터블하고 이걸 알면 이걸 알죠? 이걸 알면 이걸 알고. 맞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언더스코어가 없죠.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new family of density functions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세타의 ML 정의가 어떻게 했어요? 세타에 대한 그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있어야 돼요.
세타의 MLE를 구하려면,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P로 파라메트라이즈 있는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있으니까 세타의 MLE를 구하려면 새로운 패밀리를 만들어야죠. 근데 어떻게 되죠, 이게? 이게 달라질 게 없어요. 인버터블 하니까. 맞습니까? 네. 특히 이 경우에 어때요? 이 경우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은 너무 이렇게 간단해서 그런데 어떤 인버터블한 매트리스 G를 쓴다고 해보세요. 인버터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피벡터 하나에 세타 하나만 있는 거죠. 세타 하나에 피 하나만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타죠. 잠깐만요. 이까지는 뭐 다를 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를 GP로 바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이?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상준 씨,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Y 덴서티인데 세타가 주어지나 G of P가 주어지나 P가 주어지나 이 덴서티가 바뀌겠어요? G가 1-to-1 인버터블 펑션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인버터블 펑션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버터블 펑션, G가 인버터블 하다는 걸 이용해서 세타의 MLE를 구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때. 네. 이 말 안 하고 막 그냥 유도하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직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빨리 유도를 해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세타 hat ml of 빨리 쓸 거예요. y는 by definition argmax over 세타. 그 다음에 likelihood function인데 그래서 function of 세타여야죠. 근데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argmax 세타까지는 좋아요.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죠? 이제 fy 이건 g of p이고, 그쵸?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근데 P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돼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돼야죠. 여기가 이렇게 봅시다. 맥스 세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죠, 지금.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펑션은, 그렇죠? 이 펑션의 y를 픽스하고 어떤 세타에서의 값은, 맞아요? 여기서 y를 픽스했을 때 세타 자리에 g p가 들어갔을 때랑 같고, 그 다음에 p랑 g랑은 인버터블 펑션에서 매핑되니까 이렇게 바꿔도 두 개의 값은 같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arg를 붙여요.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도 일단 arg라고 써야지 p를 찾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세타가 돼요? g에 arg로 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뭐 끝난 거 아니에요? g에 phi
ml of y. 끝났네요. 그쵸? 노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정의를 이용해서 straightforward하게. 보면 막 미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미분 가능할 때 얘기고 이렇게 쓰면 돼요. 미분 가능할 때 버전은 보세요. 더 어렵게 증명하는 법. 예, 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이해 가죠 지금? 맞아요? 여기서 가정이 하나 있어요. 물론 그렇죠. 이게 유니크하고 뭐 이런 게 가정이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놀라운 리절트예요. 이렇게 씁시다. 또 좀 다르게 쓸게요.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capital T of capital Y라는 것이 sufficient statistic이라는 걸 보였어요. 알겠어요?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수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ML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면 일반적으로 그게 어때요? Y의 펑션이죠. 각각의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T of Y를 통해서 Y에 대한 펑션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라냐면 theta at ML is a function of Y through T of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any sufficient statistic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좀 놀랍죠? 그러니까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a function of sufficient statistic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theta hat ml of y 알겠어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은 a function of sufficient statistic이다. 알겠어요? capital T of capital Y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성립하느냐? 이거는 왜 성립하죠? 여러분, sufficient statistic 어떤 T of Y가 sufficient statistic이면 likelihood를 어떻게 팩터링 할 수 있어요? 뭐 니만이랑 누가 뭘 하지 않았어요? 니만 피셔 팩터라이제이션 디어렘이죠. 그걸 쓸 거예요. 이게 if and only if 컨디션이잖아요. 그렇죠? 리만 피셔 팩터라이제이션이 T예요. T 언더스코어 G를 썼죠. G of Y죠. H를 썼나요? H of Y? 그렇죠? T 캐피탈 T of Y
그러니까 캐피탈 T of 캐피탈 Y가 sufficient하다는 것은 주어진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에서 density가 항상 이렇게 팩터링 돼요. 또는 여러분이 다르게 말하면 likelihood function이 cofactor, constant cofactor라면 y가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t of y와 세타만의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주어진 거고 한번 써봅시다. 세타 hat ml of y는 argmax의 likelihood function이에요. 그런데 likelihood function은 어떻게 쓰죠? 이렇게 되죠.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위에 라인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y는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때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하면 이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펑션은 무엇과 무엇의 펑션이에요? 세타와 y의 펑션이죠. 그런데 y에 대한 디펜던시는 무엇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t를 통해서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세타 체크 t of y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어떤 t of y가 정해지면 이 g of 세타라는 게 정해질 거고 그때 맥시마이즈 하는 값이 있을 테니까 그때 맥시마이즈 하는 값은 어쨌든 이 값에 의해서 정해지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끝났어요. 그렇죠?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 다음 여기가 좀 재밌는데 이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efficient estimator가 존재하면 그것이 곧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래요. 근데 efficient estimator 뭐였죠? 크레머-라우 로어 바운드를 만족하는 unbiased estimator였죠. 기억납니까? 우리 그렇게 정의했어요. efficient estimator는 CRLB unbiased 이게 키워드예요. 그렇죠? efficient라는 것을 정의해.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가 CRLB를 유도할 때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컨디션이 있었죠. 한수씨, 뭐였어요? 스코어 펑션이 팩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 펑션을 쓰고 log likelihood 이게 어떻게 팩터링이 돼요? 어떤 매트리스 H of 세타에 그 다음에 세타 hat of y 빼기 세타 것이 for y for 세타였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efficient하다는 것은 곧 이걸 뜻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 세타 hat이 ml이라는 걸 보이면 되죠. 맞아요? 이게 efficient estimate 아니에요? 이게? 요놈이 efficient estimate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efficient 어쩌고 하면은 likelihood가 differentiable 한 거죠. 거기서부터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쓸 거예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은 어떤 뭘 imply 합니까? 스코어 펑션을 우리가 ml 그러니까 세타가 세타 hat ml에서 evaluate 하면 뭐가 나온다? 제로 벡터가 나온다죠. 노트에 보면 여기 for 세타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그렇죠? for y죠. 그렇죠? 각각의 y에 대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당연히 뭘 하겠어요? 우리가 left hand side에다가 이 식을 넣겠죠. 왜냐면 efficient 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넣어봐요.
그래서 주의할 게 뭐죠? 여러분 잘 봐요. 어느 자리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log likelihood equation, likelihood equation 할 때 그 evaluate 하는 그걸 자꾸 한 거예요. 보세요. 세타 자리에 세타의 ML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세타의 ML을 넣고 여기다가 세타의 ML을 넣어야 돼요. 여기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FOMC 할 때 사람들이 이거 안 쓰고 그냥 equal 0 넣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망해요.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세타 hat ml of y.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타 hat, 얘는 efficient estimate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H가 Fisher's Information Matrix. 인버터블 하죠. 그렇죠? assume invertible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안 그러면 CRLB가 안 나오잖아요. CRLB 계산할 때, 크레머라고 로어 바운드 계산할 때 Fisher's Information Matrix의 인버스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인버터블 해요.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인버스를 양쪽에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가 뭐가 되든 간에 이 매트리스가 인버터블 하니까 양쪽 변에다가 곱해주면 따라서 efficient estimator와 ML estimator가 같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ML이랑 결합이 되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들 일종의 디어램들 아니에요. if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거이면 저거란 거지 if and only if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언뜻 잘못 생각해 뭐냐면 ML이 찾으면 efficient 하겠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ML을 찾았을 때 그렇죠? efficient estimator가 존재한다는 것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거지 존재 안 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에는 efficient estimator는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크레머라고 로어 바운드를 구해도 그걸 만족하는 unbiased estimator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가 노트에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어떤 문제냐? 기초통계학 그 기말고사 때 나왔어요. 제가 학부 때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 단국대에 있는 정재영 교수랑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정재영 교수가 와가지고는 이 문제 요거예요. 요 부분 어떻게 구했냐? 그래서 제가 이거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더니 준호야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막 하는데 제가 틀렸다는 거 알고는 처음에 바꿔보기다가 정재영 교수는 아직도 그 얘기해요. 나보고 만날 때마다. 제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나가버렸대요.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요거예요. 오브저베이션이 가우시안 랜덤 벡터인데 미는 세타번이고 그렇죠? 코베런스 매트리스에서 코베런스 매트리스가 시그마 스퀘어 i처럼 돼 있는데 시그마 스퀘어가 세타2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세타의 첫 번째 엘리멘트는 미인이고 IID 가우시안 오브저베이션에서 두 번째 엘리멘트는 베리언스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언노운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exponential family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미분하고 하면은. 그래서 계산하면 결론은 간단해요. 미는 샘플 민이에요. 베리언스는 잘 보세요. 요 샘플 민이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각각의 밸류에서 빼요. 마치 이게 true 민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요. 오브저베이션 개수로. 이게 ML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복잡한 테크닉을 써서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 부분은 샘플 민으로 똑같은데 샘플 베리언스가 1 over n-1이 나와요. 요게 어려워요. 요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유도하라는 게 단골 문제예요. 알겠어요? 모든 기초 통계학 과목의 단골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엑셀 파일 있잖아요. 엑셀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샘플을 주고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민 구하고 뭐 베리언스 구하고 뭐 할 때 쭉쭉쭉 펑션 누르잖아요.
그 중에 어떤 펑션은 요걸 계산하게 해주고 어떤 펑션은 이걸 계산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돼. 알겠어요? unbiased estimation을 하려면 뭘 써야죠? 당연히 나눌 때 도수보다 하나 뺀 걸로 나눠줘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랑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랑 같아요, 달라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이 패밀리는 efficient estimator가 없는 거예요. 만약 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까 그 띠어렘이 ML이랑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를 구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들이 뭐예요? efficient 안 하네. 예를 들면 여러분이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를 퍼포먼스를 계산 안 하고 구했다고 해보세요. 가능하겠죠? minimum variance unbiased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막 미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를 또 계산해서 맞춰봐야지 이게 efficient 아닌지 알잖아요. 또는 어때요? 만약 efficient 하다면 아까처럼 팩터링이 되는데 팩터링 하려고 했더니 매트리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사실은 불가능이지. 그렇잖아요? 스칼라 파라메터일 때나 그게 펑션이 뿅 하고 나오지 매트리스 벡터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어떤 이상한 매트리스 곱하기 벡터로 나타내기 쉽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MLE 구한 다음에 같은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간단하죠. 다르네? 따라서 이거는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인데 efficient 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가 더 남았어요. 증명을 안 했죠,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죠,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증명이 끝난 건가요? 예. 증명 끝났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끝났나요? 예. 일단 여기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example에서. 이렇게 지금 ML이랑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efficient 안 한, 이게 두 개 나왔는데, 만약에 샘플 수가 굉장히 크면 어떻겠어요? 샘플 수가. n이 한 5, 6개가 아니라 100, 200개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100분의 1이랑 99분의 1이랑 거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MLE가 샘플 수가 많으면 거의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e랑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놀랍게도 이 문제에서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를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의 퍼포먼스를 이베이베이트 하고 얘의 퍼포먼스를 이베이베이트 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세 개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n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에스티메이터들이 같아지죠. 그리고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도 얘들의 성능과 같아져요. 무한대로 보내면 n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이 특별한 경우인데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힌트를 얻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식을 볼 때 있잖아요. 다른 애만 보면 안 돼요. 심토티칼리 이퀴벌런트 한지를 봐야 돼요. 알겠어요? 실제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이 요즘은 프로세싱하는 파워가 많아졌기 때문에 샘플을 100개, 200개를 한 번에 묶어서 프로세싱이 돼요. 그랬을 때 실제로 n분의 1이랑 n-1분의 1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어떤 이퀴벌런스를 증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n이 적당히 클 때도 거의 똑같다는 걸 주장할 수가 있고 뉴메리컬하게 해보면 똑같아요, 사실.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승천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T컴에 퍼블리시하고 폼 잡고는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asymptotic equivalence, asymptotic optimality,라는 게 타이틀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테크니컬리 롱한 스테이트먼트를 하지 않는 이상 99.9% 억셉트가 돼요. 왜냐면 그런 거는 넌 트리비얼 하거든요, 보통. 트리비얼 하면 안 돼요, 물론. 넌 트리비얼한데 어심토틱 옵티멀러티나 어심토틱 이퀴벌런스를 보이면 거의 퍼블리시 돼요. 좋은 저널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겠어요? 해석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학이 Theory of Sequences예요, 간단하게 하면. Theory of Sequences of Numbers, Theory of Sequences of Functions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여러분이 어심토틱 어널리시스 하기 쉽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해석학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다시 MLE로 돌아와서 여기도 있지만 어쨌든 MLE랑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다르고 따라서 efficient 하지도 않은데
n이 크면 같아지고 또 efficient해져요. 그래서 뭐냐면 많은 경우에 어떠한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있잖아요. 어떤 observation 모델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MLE를 구해요. 놀랍게도 쉽게 구해져요. 근데 샘플 수가 많잖아요. 그럼 그게 asymptotically efficient해요. 그러니까 unbiased 되고요. asymptotically unbiased가 돼요. 그러니까 커지면 에스티메이터가 바이어스가 사라져요. 샘플 수가 크면. 거기다가 얘가 미니멈, 그러니까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로 막 가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시퀀스 옵저베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MLE가 다시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5만 사람들이 유도해 놓은 재미있는 또는 굉장히 증명하기 어려운 디어램들 중에서 몇 개만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asymptotically efficient한 이그젬플들을 몇 개 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제 뭐였어요? 여기서 non-random 파라메타를 estimate 하는데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를 구하고 싶었죠.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걸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complete observation 또는 complete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주어지고 어떤 unbiased estimator가 주어지면 바로 uniqueness of unbiased estimator를 이용해서 이거야 하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라우 블라괄 디어렘과 이제 조금 전에 걸 컴바인 하는 거죠. 뭐냐면 어떤 sufficient statistic인데 걔가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unbiased estimator가 그냥 얄궂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걔를 라우 블라괄 디어렘이 말하는 방법으로 improve 해버리면 어때요? 걔는 function of 그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이면서 또 어때요? 그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을 프로세싱하는 unbiased estimator니까 그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을 프로세싱하는 unbiased는 걔가 유일하고 걔가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 계산하는 와중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스코어 펑션을 잘 팩터링해서 어떤 꼴로 바꿔요? h of theta times theta at of y minus theta로 만들 수만 있으면 그 theta head of y가 뭐라고요? efficient estimator라고 했어요. unbiased면서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를 만족하기 때문에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얻었어요. 뭐예요? 그냥 MLE를 쓰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아직 결론은 모르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IID 샘플이고 가우시안이고 민을 모르고 베리언스를 모를 때는 MLE를 쓰면은 샘플 수만 많으면 뭐예요? 걔가 efficient한 거예요. approximately. 그래서 어차피 에러는 있고 그렇잖아요. estimation 에러. 샘플 수가 크면은 이게 asymptotically optimal 하니까 그냥 이거 쓰면 된다는 거. 그게 오늘의 결론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closed form이 딱 나오고 n이 크면 어쩌고 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MLE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numerical optimization으로 구하거든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 numerical optimization 중에서 여러 알고리즘인데 그냥 블라인드하게 펑션이 주어지고 아무 펑션이나 주어지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서치를 이렇게 했다가 랜덤 시드를 줬다가 뭐 있는데,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어떤 특정한 문제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찾든가 아니면 어쨌든 likelihood를 좀 maximize 최대한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폼나는 알고리즘으로.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일렉트로마그네틱이 아니에요. expectation maximization이에요. 그래서 EM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 또는 the EM 알고리즘. 참고로 이 EM 알고리즘을 제가 알기로는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영국 그 수학자들이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그래요. 폐하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말하고 나서. 무슨 여왕이었어요. 하여튼 유럽에. 예. 수학자들이 가서
흥미롭죠? 예. 우리도 어떻게 뭐 그런 거 없을까요? 대통령 앞에 가서 제가 이 프로프한 예. 그래서 이걸 배울 건데 정보이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보면은 여러분이 그 KL 디스턴스,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가 넌 네거티브라는 거 보이는 그거를 지난주에 한번 시험에서 봤죠, 그렇죠? 예, 그 사실은 EM 알고리즘에 필요한 그 이니퀄리티를 그 시험에 넣었어요, 보이라고. 예. 기억도 안 나죠, 관씨? 뭐 하나 있었죠, 그렇죠? 뭐 펑션 좀 복잡하게 컨디셔널 덴서티 넣어가지고 그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정보이론을 다 맞게 들을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걸 배운다라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그때 가서 낼 거니까 시험 문제 또. 예, EM 알고리즘에서 그 부분 증명하는 법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한 수업이 늦었는데 그렇다고 내일 수업을 할 수는 없고 예, 다음번에 메이크업 할 때 열심히 쫓아가서 이제 간격을 줄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EM 알고리즘을 끝내고 나면 이제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으로 넘어가는데 시퀀스 오브저베이션 자체가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커버하지는 못하고 몇 개만 커버하고 넘어갈 거예요. 특히 많은 부분을 오히려 드랍할 거예요. 기존에 노트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여기까지 합시다.